우리 정동영 후보님, 예. 두 번째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장관 시절에 그 당시도 북핵이 확 협상이 틀어막혀 있었던 어려운 국면에서 특사로 북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통해 9.19 육자회담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해내서 막힌 북핵 협상에 큰 돌파구를 열었던 것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게 14 남북정상선언 합의의 배경, 어떤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서 보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폐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를 재구축해야 된다. 방식은 자유의 북진이 아니라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의 물결을 다시 돌려서야 합니다. 라는 나름 그 각오와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새로 두 번째 아마 장관을 맡게 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지난 정부 때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통일부의 존립 목적은 헌법과 법에 명시돼 있죠. 기본적으로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통일부의 업무이자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윤정부 3년 2명의 통일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쪽 앞에 화면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권영세 장관과 김영호 장관 이 3년 사이에 통일부는 법과 헌법에서 규정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축소, 왜곡,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기능들은 거의 형해화될 정도로 축소됐고, 대북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담당하는 인권, 주로 공세적 인권 캠페인, 그리고 대북 실미전 조직들이 중심으로 자리 잡는, 어떻게 보면 통일부가 아니라 대북 인권부, 남북 대결부로 통일부가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평화, 대화와 교류 협력은 금지어가 되어버렸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난조질돼서 실제로 이 통일부의 본연의 업무에서는 거의 대폭 삭감돼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일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무관치 않죠.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부터 시작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 핵을 포기하면 GDP 3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자초됐던 이것을 똑같이 베껴온 담대한 구상이 23년에 제안됐고, 급기야는 아까 얘기한 자유의 북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작년에 8.15 때 발표가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통일 독트린은 말이 통일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을 밑으로부터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겠다라는 저강도 붕괴 전략, 흡수통일 전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외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통일부가 축소되고 기능이 왜곡됐다는 지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업무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대결부의 성격을 가졌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원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조직의 복원, 원상 회복, 그리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통일부 성원들의 그런 사기 양양을 위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평화를 회복하고 남북의 관계를 복원하는 첫 출발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통일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해야만 일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신속하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 절차를 잘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용주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제일 아쉬운 것이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 기본 합의서가 지금 34년 경과했는데요. 그 방향으로 쭉 왔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점에서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특히 가다서다 냉탕 온탕을 반복한 이걸 앞으로는 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우리도 한반도 리스크가 아니라 한반도 프리미엄 시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